자, 이번 시간은 광역도시계획에 이어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우리 용어가 이제 좀 바뀌었죠.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자,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계획이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해당 도시가 지향해야 되는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뭔가 좀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상적인, 정책적인, 전략적인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미래를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물적,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렇죠? 물리적, 공간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 경제적인 측면인 비물리적 측면까지 모두 포괄하여 주민 생활의 변화를 예측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 이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게 도시 기본계획이다. 도시 행정을 바탕으로 주요 지표와 토지 개발 및 보전, 기반 시설의 확충 등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하위 계획인 도시 관리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 계획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계는 동일한 거죠. 광역도시계획 밑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 밑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다 상위 계획들은 하위 계획을 지침 제시적인 것을 해야 된다. 따라서 당해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도시 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계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탑법에서 하고 있던 우리 예를 들어서 도정법에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런 거와 같은 거 부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개념일 거예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런 비물리적 측면과 물리적, 공간적인 물리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서 수립하는 것이 도시 기본계획이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요.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전체 다시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개념. 도시군 계획이란, 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다.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 그래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란, 그쵸? 우선 지웠다 치고요. 도시계획이란 어떤 거예요? 시군종합계획 얘기하겠죠. 시군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밑에 도종합이 있고 시군종합이 있는데, 시군종합은 국계법으로 이양되면서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환경을 견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자,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우리가 계획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복리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토기본법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모티브, 개념, 계획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 삶의 질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에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계법 처음 들어오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고. 자, 정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그쵸? 이거 딱 봐도 문제 딱 좋잖아요. 1번 기본적인 공간구조, 2번 장기 발전 방향 제시, 3번 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지침계획. 그쵸? 총 4개 보기 딱 나오네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특성, 성격은 공간구조, 기본적 공간구조 설계하고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고 종합계획이며 시군 관리계획의 지침 제시적 역할을 하는 계획이다. 이 정의 같은 거는 꼭 반드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적인 정책 방향 제시, 그리고 종합계획. 종합계획이라는 건 물리적, 비물리적까지 다 컨트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침계획을 이야기한다. 자, 계획의 성격,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다. 자,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 다시 나오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자, 시군의 물적 공간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 포괄하여 주민 생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 아까 딱 봤던 거예요. 물리적 공간 이외에도 환경,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을 같이 보자. 시군의 행정이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효율적인 도시관리 지역의 설정. 시군의 행정이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효율적인 도시관리 지역의 설정, 그리고 토지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대해서 도시관리 계획 등 하위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다. 지금 같은 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계획이고, 그렇죠? 도시계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획의 수립. 우선 수립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아무래도 이제 해당 지자체의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지자체장이 수립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시와 광역시, 시도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무슨 말이에요? 인천광역시의 광화군이 있죠. 인천광역시의 광화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군은 수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광화군도 거기 같이 오는 거죠. 조금 다른 행정적인 위계상 인천 밑에 광화군이 있는 거지만 그럴 경우에는 굳이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자,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 우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이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 그러니까 인구가 상당히 적은 동네. 그쵸? 우리 강원도로 따지면 영월, 혹은 충청도 청도, 이런 동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지 않다면 굳이 그 도시가 그만큼 낙후됐다는 거고 그 도시의 발전 가능성이나 그 발전 방향이 근 2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수립하지 않아도 되고,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당해 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아이고, 말이 어렵죠? 자, 무슨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광역도시계획 그 바운더리에 그 해당 시군이 다 들어간다고요. 그랬을 경우에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창진 합쳐졌죠. 그렇죠? 마산과 창원과 진해였던 것 같은데, 네,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지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랬을 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합쳐진다는 가정하에 개별적인 그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가 충분히 문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계획 수립 과정이에요.
자, 우선 기초조사를 시장군수가 진행을 하고요. 기본계획안을 수립합니다. 누가? 시장 또는 군수겠죠.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승인을 얻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 밑에 있겠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도지사가 승인해서 그 주민 공람을 하겠다. 뭐 일반적인 프로세서죠. 기초조사를 먼저 하고 계획안 수립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지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 이런 안건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고, 지방의회를 소집해서 그 해당 지방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실질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승인을 할 것이고, 도와 협의를 거치죠. 그래서 협의 과정이 솔직히 조금 복잡하고 힘들겠죠. 해당 지자체별로 요구하고 있는 특성이 다르고 관계 행정기관마다 요구하는 게 분명히 다르겠죠. 가령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녹지나 산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환경부 쪽에서는 분명히 컨트롤이 오겠죠. 아,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조율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데 2, 3년씩 걸리죠. 2, 3년, 한 5년씩도 걸리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2008년도 기준으로 웬만한 지자체가 다 수립을 했고 20년 단위니까 앞으로 20년 뒤에나 기본 계획을 좀 수립하겠죠. 근데 5년마다 타당성 조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익혀주시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현업에 나가시든 이쪽 엔지니어에 오시든 이런 내용들은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럼 주요 내용을 한번 보죠. 자, 그럼 기초조사는 뭐냐? 수립권자는 시장 또는 군수겠죠. 수립권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광역 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그 도시의 특성에 맞는 일을 조사해야죠. 그래서 우리 플래닝 하기 이전에도 어쨌든 현황 조사 기간,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자료 수집하고 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현황 기초조사를 위해서 몇 달간 막 지방 내려가서 그 지역 다 돌아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엄청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인구 데이터 다 모아야 되고, 경제 발전 동향 살펴봐야 되고, 사회 문화, 모든 부분 다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의 기초조사라는 것은 어쨌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기타 계획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조사들은 충분히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시간에 얘기하기도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분명히 기초조사와 같은 그런 데이터 작업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인데, 바쁜 것도 있을 것이고, 요즘 많이 잘 돼 있으니까, 또 현황조사 같은 거 할 때 위성지도 많이 활용도 하고요. 직접 가보지 않고 그냥 위성에서 어디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됐구나, 이런 거 확인하고,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있죠. 어느 곳에 개발을 할 때 보고서 하나를 구하면 거의 인문 환경 다 비슷하잖아요. 별도의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답습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는 분야가 약간은 그렇게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못 받았던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도시를 가서 탐구하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 특성에 맞게끔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 실질적인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건 괴리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도시계획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그 도시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해보자.
자,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우리 지역에 뭐 인구 데이터 필요합니다. 통계자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화하면 웬만해서 자료 주죠. 그래서 이런 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해서 필요하면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해야 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우리 전문기관이 우리 취업 나가는 곳이잖아요. 엔지니어링. 그렇죠? 엔지니어링에게 용역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시장 또는 군수가 계획안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쪽 공무원 사회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니까 우리 전문기관인 엔지니어링 협회, 그 엔지니어링 업체한테 일을 맡기고, 그래서 우리 도시공학과 출신 분들이 이 기본계획들, 관리계획들 다 수립하는 거죠. 그렇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자, 계획의 내용. 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이 들어와야 되고, 토지이용 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 똑같잖아요. 지금 국토종합계획이든 뭐 광역도시계획이든 큰 차이는 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봤을 때 그 목표하는 바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내용들은 다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토지 용도별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얼마큼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런 거 체크하는 거니까요. 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업 및 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방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 사항들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수립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 어떻게 보면 좀 많다 할 수도 있죠. 많다 할 수도 있는 게, 이 모든 내용들을 모든 부문별 계획으로 해당 도 전역을 대상으로 또 수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본계획상에서 너무 좀 상세한 지침, 너무 상세하게 많이 수립하는 게 아니냐. 그런 조금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가 또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재개발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 산업, 사회, 문화, 개발 및 지능에 관한 사항, 앞으로 어떻게 도시가 발전할 것인가, 교통, 물류 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 발전에 관한 사항, 도로망이라든지 뭔가 유통업무 시설의 설비라든지, 그리고 뭐 전기 공급 설비, 뭐 통신, 핸드폰과 같은 정보통신, 그리고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제, 안전,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재정 확충 및 도시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위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등까지 수립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수립을 해야 돼요. 많다. 정말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한 사이트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도시를 다 봐야 되니까, 뭐 기본계획 보고서 같은 경우, 뭐 기본적으로 보고서만 두께가 이렇고, 자료집 같은 경우는 한 이만큼씩 나오죠. 그래서 정말 많죠. 정말 많고, 진짜 그 지역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도시 기본계획이다. 자, 계획 수립 과정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시민 및 협의 과정에 있는 우리 공청회라는 건 뭐냐? 공청회. 자, 수립권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된다. 자, 공청회라는 건 뭐예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 단계 언제 해야 돼요? 계획 수립해서, 계획을 만들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된다. 공청회.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서 주민설명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당히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저도 처음 이제 회사 입사했을 때, 저희 팀 말고 다른 팀에 이제 공청회가 있어서 그 준비를 같이 한번 해봤었는데, 보고서만, 배포용 보고서만 거의 1000부에서 2000부 정도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제 성우까지 섭외를 하고, 영상 촬영해서 그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지 이렇게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건 어쨌든 우리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시장 또는 군수 즉 지자체장이 자기들 주민들에게 우리 도시 이렇게 바뀔 겁니다. 비전을 또 제시하는 거잖아요. 좀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해당 도시 기본계획권에 속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의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에요? 기본계획을 공청회를 열 때는 우선 그 지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 매일 만들어지는 신문이죠. 일간신문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의 공고가 필요하다. 자, 저희 언제 공청회 할 테니까 여러분은 모시겠습니다. 그게 되겠죠. 그래서 공청회라는 거. 그래서 한번 개최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죠. 뭐 주민들도 오고 그와 연관된 이제 산업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다. 자, 공청회가 끝나면 이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 것은 수립권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거나 변경하려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의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변명이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수립권자는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특별한 의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등의 그 수립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그 공청회를 만들고 저희 이렇게 보고서 만들었습니다.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면 3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자, 승인 과정,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라서 수립권자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기본계획에 수립하면은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친다는 거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립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지면 각 지자체에 우선 다 보내죠. 지자체가 아니라 관계부에. 그러니까 뭐 환경부에도 가는 거고 농림부에도 가는 거고 각각 부별로 의견을 주고 저희 도시계획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할 텐데 의견 있습니까? 라고 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피드백을 하는 거고 없으면 이제 넘어가겠죠. 그 기간이 이제 30일 이내다. 수립권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변경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 대통령령을 정한 바에 따라서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일반에게 공개를 해서 열람하는 과정. 그러니까 뭔가 민주적인 절차 이런 거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와 같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 승인.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권리를 수립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쵸? 도지사가 계획 수립됐습니다라고 승인을 해준다는 거죠. 도지사는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아까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였고, 여기는 이제 도가 거출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도지사는 그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행정기관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 송부하여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계획을 일반에 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정은 똑같아요. 지금 절차적 얘기죠. 기초조사에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1차적으로 누구한테 의견을 들어요?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는 거죠. 그렇죠? 공람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로 넘겨서 이제 관계 행정기관들과 협의를 거쳐서 별도의 의견이 없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렇죠? 도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한번 거치고 자문을 걷고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승인 과정들 쭉 보시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입안이라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승인은 허락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도시 기본계획이 이제 우선 뭔지,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정책계획이고, 전략계획이고, 뭐, 종합계획이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 이해해 보시고, 여기 과정들, 기초조사, 상당히 중요했죠. 기본적인 환경을 다 조사하는 거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의 청취를 듣고요. 지방의회를 넘겨서 한 번 더 의견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이죠. 시군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자문을 구하고 승인 신청을 얻어서 관계행정기관장, 도 쪽이겠죠. 도청으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치고 그게 된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마지막 도지사의 승인과 주민공람으로 끝이 난다는 일반적인 수립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과 여러분이 지금 잠깐 앞에 봤던 그 표 내용들 잘 정리해서 단계별로 기본적으로 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는 거고 점점 위로 갈수록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그 해당 도청의 관계행정기관 그리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까지 이어지는 기본적인 프로세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1차적 내용을 맞춰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또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